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주식입니다. 부산에 왔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부산 모터쇼입니다. 근데 부산 모터쇼의 첫 입구를 장식하는 부스는 자동차가 아니네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체부터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이곳은 SK텔레콤 부스입니다. 근데 SK텔레콤인데 통신은 안 보이고 무슨 시뮬레이터 같은 것만 보이네요.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SK텔레콤은 차세대 교통수단인 어번 에어 모빌리티 UAM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UAM은 뭐 한화, 뭐 현대 뭐 그런 데서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2020년부터 이 UAM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미국의 조비라는 회사거든요. 이 조비라는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은 그 벡터드 스러스트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프로펠러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서 날아가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늘릴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항속 거리도 굉장히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그 UAM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메이커라고 합니다. 거기랑 손을 잡고 국내 사업 독점권을 따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이고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2025년에 상용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 자동차가 원래 이 UAM 산업이 다음 먹거리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막상 그 현대는 이번 모터쇼에서는 UAM 전시는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 항공 모빌리티 산업, 이 우리나라에서 뭐 제약도 많을 것이고 이렇게 좀 안 될 부분도 많다, 이제 그런 지적도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추가 주목됩니다. BMW 코리아 부스에 와 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공개를 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 봤던 것들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볼게요. 신형 7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i7, 그리고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그 다음에 두 대의 미니가 전시가 되어 있죠. 미니 JCW, 그리고 미니 JCW 전기차 차지 포 더 트랙이라고 번호판을 달아놨는데, 저 차를 존 쿠퍼의 손자인 찰리 쿠퍼가 직접 몰고 등장을 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전동화, 그리고 고성능, 고급스러움, 모든 것, 미래 자동차의 모든 것을 다 때려잡겠다 하는 일념으로 BMW 그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 모터쇼에 수입차 업계로는 유일하게 BMW 코리아가 참가를 해서 차량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의 관계사가 우리나라에 또 하나 있죠.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 부산, 이제 롤스로이스 부산 딜러에서 부산 모터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블랙 배지, 그리고 럭셔리의 상징인 컬리넌, 이렇게 세 대의 차량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럭셔리를 넘어서는 오퓰런스라는 단어를 저한테 가르쳐준 브랜드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가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다 는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부산 모터쇼에 왔습니다. 우와, 진짜 미니다.
오스틴 미니, 오리지널 미니입니다. 영국 감성.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차 뭔지 아세요? 전기차입니다. 마이크로 레이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라라 클래식이라는 그 클래식카 컬렉션 업체, 클래식카 복원하는 그리고 전시를 하는 클래식카 전문 메이커가 전기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미디어 아티스트인 장승효 작가의 그 작품을 랩핑을 한 것이죠. 지금 옆에 그 장승효 작가의 그 미디어 아트 전시회도 같이 열리고 있는데, 그걸 랩핑한 이제 시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공식 출시가 돼서 이제 판매도 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 레이서 익스피리언스 그래가지고 시승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달릴 수 있는 클래식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장희 교수님하고 이 차를 완전 시작 단계였을 때 한번 시승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서스펜션이나 차체 부품 이런 설계가 옛날 가죽 모자 쓰고 선글라스 고글 쓰고 빨간 마우라 휘날리고 그 레이싱을 하던 1930년대 그 클래식 고 레이싱카 뭐 그런 느낌의 그리고 그런 구조의 서스펜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만든 전기차입니다. 장난감이죠. 아주 레트로 감성이 물씬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자, BMW의 리즈 시절을 보고 계십니다. BMW는 이때가 참 예뻤죠 하는 그 클래식 BMW를 차례차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저도 친숙한, 저도 타봤던 230, 그리고 쟤는 232, 232인가요? 228인가요?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5 시리즈입니다. 예전 BMW가 스타일이 저렇게 아랫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고 위 이제 노즈가 본네트가 더 위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역조형 스타일이었고, 저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자동차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 디자인을 썼던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앞모습이 가장 고풍스럽고 기공자스럽고 예쁜 차가 BMW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키드니 그릴이 아주 이쁜 디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디자인이 다 똑같은 그냥 네모난 그릴의 범퍼에 저렇게 동그란 헤드램프 4개씩 달려있는, 아니면 2개씩 달려있는 이런 뻔한 얼굴에서 이 키드니 그릴이 나는 달라, 나는 BMW야 하는 일종의 차별화를 주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BMW가 이걸 차별화를 준다고 지금 한 게 아니고, 차별화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메인으로 내세우면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BMW도 좀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다시 예전에 그 예쁜 클래식한 그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28 5 시리즈인데 이거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차들이 지금 저쪽에 다른 메이커죠. 이거는 폭스바겐입니다. 역시 폭스바겐도 저때 4개의 눈, 왕눈깔 4개의 눈을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 폭스바겐은 얼굴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BMW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화가 됐던 것이죠.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디자인에는 이런 차별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4개의 눈을 쓰는 그 클래식한 디자인이, 얼굴이 유행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이렇게 2개의 눈, 네모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원형이거나 이런 2개의 헤드램프, 이런 디자인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이 차는 여러 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제규어의 투도어 스포츠 쿠페인 XJS입니다. 영국 스포츠카의 정수를 보여주는 클래식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제규어인데 옛날에 이제 다이물러라 그랬어요. 이거를 다이물러 더블식스. 이것도 이제 6기통 엔진이 들어간 원래 제규어 XJ의 원형이 되겠죠. 그 모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클래식카 시장의 볼모지예요. 왜냐고요? 클래식카는 우리나라에서 운행이 불가능하거든요. 환경 규제, 배기가스 규제, 안전 규제 그런 것 때문에 올드카를 소유하고 운행하기에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몇 안 되는 업체 중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라라 클래식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모토쇼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 같은 이제 카매니아는 감사할 뿐이죠. 나라다 클래식과 미디어 아티스트 장승효 작가의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지금 부산 모터쇼 입구에 딱하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봄에 포트로를 취재를 하고 영상을 이제 최근에 올렸는데 새 차가 나왔어요. 무려 냉장차입니다. 그리고 차가 엄청 커졌어요. 길어졌습니다. 포트로 250이었죠. 그 초소형 전기차 모델을 저희가 탔을 때 이거 완성도가 꽤 높다, 이거 샤시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 이제 평을 한정현 교수님도 내리고 했는데, 그 차를 베이스로 차체와 모터와 배터리를 더 키워서 얘는 이제 초소형 전기차가 아니고 일반 다마스급으로 소형차로 고속도로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고 60마력 정도의 전기 모터가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속 100km 이제 리밋을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이게 350입니다. 포트로 350 모델이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현재 개발이 완료돼서 여기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차가 일단 커졌어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주행거리가 45kWh짜리로 278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휠베이스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 샤시가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를 늘리진 않았는데 적재함을 확대를 했죠. 리어 오버행을 확대를 해가지고 175mm가 더 길어졌는데 이렇게 길게 느껴지나요? 별로 안 길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적재함이 확대가 됐고 그래서 최고 속도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 출력이 15kW였거든요 원래 250이. 근데 그걸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30마력이 조금 안 됐는데 그거를 60마력으로 늘린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한 주행 성능이 가능합니다. 이 차를 몰았을 때도 야, 이거는 샤시가 좀 남는다,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카고박스 냉장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롯데슈퍼에 지금 납품할 계획이라고 하고. 어우, 이야. 네, 적재함이 그러니까 17.5cm 늘어나면서 이렇게 다양한 적재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1톤 트럭에 버금가는 큰 적재함이거든요. 일반 카고 트럭, 웬만한 동네 택배 배달도 가능할 정도의 적재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거든요. 네, 저는 대동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전시 부스에 와 있습니다. 이 바이크래요. 근데 대동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대동은 경운기 회사잖아요.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대동 모빌리티라는 그 모빌리티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의 전기 스쿠터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바이크라고 해가지고 모터 출력 6.8kW, 약 9마력 정도 되고요. 충전 한번 해가지고 시속 30km 속도로 120km까지 갈 수 있고, 최고 속력은 시속 90km, 2.88kWh의 배터리 용량을 갖춘, 그러니까 이게 48V짜리거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 시스템과 좀 비슷한 출력 스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간다는 거고, 요즘 이런 소형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업체들이 또 이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BSS라 그러나요? 배터리 스와핑 스테이션, 저기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서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타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 다시 충전하려면 뭐 2시간, 3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배터리 스와핑 교체 스테이션에 가서 다 쓴 배터리 꽂아놓고 저기 충전되어 있는 새 배터리를 다시 꽂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프라망 구축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용자들이 충전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컨셉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대동 모빌리티로 도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형 스쿠터들이 오염물질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동화하면서 함으로써 아주 대폭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비싸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작은 오토바이부터 이게 작지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오토바이부터 이렇게 전동화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50 탄소 중립 바이오 에탄올. I love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에탄올이 뭐냐고요? 소주 뭐로 만들죠? 곡식으로 만들죠. 곡식을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됩니다. 에탄올이 되죠. 미국 곡물협회 US Grains Council, 미국 곡물협회가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에탄올을 섞은, 알코올을 섞은 연료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할 때 그래서 E15, 그러니까 10% 섞은 거, 아니면 E10, 10 두 가지 연료를 이미 주유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 15%는 에탄올이고 나머지는 가솔린. 근데 E85, 그래서 에탄올이 85%가 들어간 연료도 나왔습니다. 에탄올 85%에 휘발유 15%가 들어간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와 콩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미국이. 그걸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옥탄이 높고 깨끗하고 엔진 성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연료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엔진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친환경적인가 하는 부분은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를 키우는데 그 옥수수를 키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또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또 프로세스 끓이고 발효시키고 하는 과정에서에 들어가는 에너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완전 친환경인가, 그런 또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가솔린 이제 연료에, 휘발유에 이게 투여가 되면서 좀 더 엔진이 깨끗해지고 효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용성을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2 부산 모터쇼에는 많은 업체가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알찬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많은 관련 업체와 단체에서 나왔고, 럭셔리 수입차 브랜드인 BMW도 플래그십으로 전기차 i7을 공개하면서 관심을 끌었죠. 또 현존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의 조비가 개발한 항공 모빌리티도 공개됐습니다. 그럼 부산 모터쇼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현대 자동차는 어떤 볼거리를 준비했을까요?